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편안소 2015 정기 교류 중에 하이를 맡은 전형 브런치 시장 유호선입니다. 구제형으로 어느 때보다 힘들겠지만 참석해주신 주주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행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주총회는 전체 주주 142명 중 50명의 주주님들을 모시고 개최하는 정기 주주총회가 되겠습니다. 금일 주주총회 식수는 정식 총회 예선언을 시작으로 대표 이사님 인사 말씀과 참석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인사 말씀이 끝난 후 이번 주주총회 안건이 2014년 결산보고와 2015년 사업계획에 대한 의안 발표 후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 주식회사 편안소 정기 주주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하신 주주분들은 50명으로 전체 주주 중 35%가 참석한 것이고 참석하신 주주님들의 주식수는 10만 600주로 총 주식수의 75%가 되겠습니다. 이로써 주주총회가 정식으로 개최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본회의 의장의 인사 말씀 후 곧바로 본회의 의장의 주재하에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토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편안소 주주총회 의장이신 유재복 대표이사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년하고 다르게 참석자가 굉장히 작은 주주총회가 됐어요. 잘 아시다시피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어떤 모임도 지금 안 오고 있는 실정이라 저희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는 주식회사라 1년에 한 번 주총은 꼭 해야 돼요. 그래서 목장 참석이 어려운 걸 알면서도 주총을 강행하게 됐습니다.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랜만에 이제 조금밖에 안 오셨으니까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소개하면서 안건은 매년 참석해 무사하지만 금년도는 그런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서로 이렇게 얼굴 이렇게 보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소개 말씀을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년에 가장 수고해 주신 분이고요. 저희 중에 목장 위에서 다른 목장들 위해서 시간을 많이 관리하신 대원 목장의 최문숙 사장님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잠깐 나오는 인사 말씀. 그렇게 그러시네. 마이크 드릴게요, 마이크. 참고로 사단법인을 제가 이제 짐을 대원 회사님한테 좀 넘겨서 농림부에서 번호가 직전까지 있는 거죠. 잠깐 소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게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하실 줄 알았더니 아무래도 때가 때인지라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ICT 육복함 낭농 사단법이 원래는 작년에 그게 거의 다 돼서 될 줄 알았더니 그 담당자가 또 바뀌었어요. 거의 다 되는 시점에 도장만 찍으면 될 건데 담당자가 바뀌니까 또 다시 원위치로 가서 하는 바람에 요번 주 안으로 그게 될 거라 그랬는데 오늘이 금요일인데 아직 연락이 없네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 아시겠지만 낭농
ICT 융복한 낭농 사단법인은 우리 낭농하는 사람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잘 가자는 그런 법인이니까 여러분들도 집에 가셔서 이제 그게 사단법인이 출범하면 아무래도 거기 회원들이 많이 있어야지 저희가 이제 뭐 농림부에 뭘 건의를 해도 되고 머릿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원들을 좀 제가 이제 지역별로 그게 나오면은 다닐 텐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협조 좀 해주셔서 회원들이 좀 많이 모여졌으면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이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면 제가 사실은 이제 주식회사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이제 농업동작 보고 주식회사 형태에서 가장 장점만 따서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제일 문제는 많이 사람을 모을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그 피해를 목장들이 좀 보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괴기하고 함이 좀 나왔는데 낭농하시는 분들 목장에서는 한 번도 발생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피해를 지금 보면서 심지어는 어떻게 목장하는 게 무슨 죄인인 것 같이 어디 가지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좀 제한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나서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러리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목장들이 참여해서 스스로 목장들이 자기 그 이익을 이렇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고민하다가 작년도에 이제 사단법인을 설립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악만 협동작 법칙을 가지고 있다고 쳐도 주식회사거든요. 주식회사는 또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배합사를 하다 보니까 또 다른 경쟁 배합사를 고려하는 분들은 저희 취지에 이제 동감을 보면서도 참여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단법인 중에 뭐 사실은 뭐 홀스타인 협회나 이런 걸로 해서 좀 크게 하면 좋은데 기존에 그 조직들이 다 있어요. 뭐 낭농유구협회도 있고 낭농유구협회는 또 유구가 걸려가지고 낭농이 아니고 이 낭농유구협회 이번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 함에서 발생하는 거라며 자기는 또 할 말도 또 없는 거라 또 종축개량협회라는 게 있는데 이건 또 양건 뭐 바로 다 같이 가지고 있어서 낭농만 얘기도 못하고 뭐 지역별로 축협들이 있는데 그것도 이해가 또 다 다르고 이래서 좀 고민이었는데 그렇게 저기 설립인가를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공간이 들어갈 때가 있나 이렇게 찾아봤더니 요새 이제 타블 인터넷 저희가 처음에 하는데 이게 좀 정부에서도 관심 있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ICT라고 하면 다 이제 굉장히 관심을 가지면서도 이제 궁금해해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저희가 이제 좀 모여서 좀 발전시키는데 좀 노력을 하겠다라는 핑계로 지금 설립인가 신청을 했어요. 이게 내용 다 알면서도 그 설립인가 받고 나면 또 활동은 정상적으로 할 수가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거의 거기에 온 것 같은데 맨날 다른 소리하고 지금 그래서 청문 사장님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다시 한번 그동안 수고하신 거 보니까 박수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에 병준이도 왔고 윤희도 왔고 이 집이 일어나서 박수 한번 그런 게 앞으로 왜냐하면 고생을 많이 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지금 최문숙 사장님 대원 목장에다가 이 사무실을 차려가지고 사단법인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 사무실은 안 되고 그래서 거기서 모든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저 친구는 또 고생을 좀 많이 해야 되고 경례 박수 부탁드릴게요.
어떤 단체나 뭐 조직 만드는 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또 저희 회사만 이렇게 거기 회사 주주들이나 어려운 분들만 참여하면 의미가 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뭐 SNS 사례를 오래 안 하더라도 옆에 있으면은 어쨌거나 그 사단법인은 명수가 많아질수록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직 그 회사장님 보고 의논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회비 연회비 정도만 그냥 내면 일단 당분간 굴러가고 금년도는 저희 회사가 저희가 이렇게 그동안 조사한 것들도 있고 있으니까 또 행사 같은 것도 저희가 이렇게 하니까 금년도는 전국적으로 지원해서 자리를 적도록 이렇게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많이 참여해서 많이 모이는 게 뭐 지금 나고에 10만 원 힘내니까 그냥 나고에 오신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많은 목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단 협조해 주시면 아마 나중에는 그 일을 참 잘했다. 그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양봉산업이 이 정도 경쟁력을 갖게 된다. 막 그렇게들 평가하게 되리라 보입니다. 저희가 제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냥 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걸로 정도 했습니다만은 10년 지나서 그 목장들이 지금 대하는 것들은 다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만약 없었다, 제가 이 사업을 안 했다 그러면은 굉장히 여러 부분에서 지금 뭐 이런 얘기 자체도 거론이 안 될 정도로 좀 수동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움직이는데 저도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얼굴 아는 분들은 그러실 분이 있대요. 작년에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엑셀런 목장에 우리 현진 부모님. 네, 반갑습니다. 좋은 분들과 이렇게 만나서 저는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아시죠? 제가 특별히 소개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정 동호회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계신데, 뭐 그것도 저희랑 제가 생각하는 거랑 거의 방향이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못하는 것들을 제대로 하고자 정말 젖소를 사랑하고 목장을 장기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주시는 거고요. 그 옆에 태평목장 사장님 계시네. 안녕하세요. 태평목장 사장님은 여기 승현 사장님이 이제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배학기를 이렇게 저희 수평배학기를 도입해서 제대로 목장을 워낙 잘하셨기 때문에 그 장단점을 잘 알아가지고 처음 저희가 좀 헤맬 때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 뒤에 양천목장 사모님 오셨네. 그 옆에 에베네스테 사모님. 사장님들은 국제육교동물을 올랐다 그래서 못 다니시라고.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다시는 백신 해가지고 지금 나온 결과로는 95% 함체크가 나오기 때문에 백신 한 낙농장에서는 그 지역이 버틸 수가 없어요. 나와서 한두 마리 나오고 그냥 가지고 있어도 치료가 돼요. 근데 지금 그 고생들을 좀 하는 거예요. 그 옆에 계신 분이 이용호 우리 소장님도 박수 한번 받으세요. 그 현무상을 옆에 왜 또 떨어져 계셔? 상봉 목장에 내외분 다 오셨는데 사장님 어디 계세요? 등장이 좋아서요. 상봉 목장 권사장님하고 사모님. 그 다음에 저희 아무튼 편안소나 저를 위해서 아주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분들입니다. 초창기부터 감사드리셨고요. 삼선 목장에 네 분도 오셨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지금 저희가 배합기를 제가 처음에 RMH 수직형 배합기 수입하면서 배합기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단순하게 보면 제가 이렇게 외국에 다니면서 보면
이 수평형을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 국민소득도 높은데 국민국도 아니면서 남들은 다 수직형 쓰고 있는데 수평형을 쓰고 있어서 이건 좀 웃기는 거다. 내가 보기에 왜 그런가 조사해봤더니 뭐 전체 규모가 있고 뭐 업자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업자들이 굳이 세더라고. 그러니까 교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제 수입을 했는데 수입보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고 뭐 전기도 잘 모르고 그래서 지금 또 인사하신 분들이 다 도움을 주신 분들이 여기 한마을 목장 사장님밖에 없었는지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머리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누가 무슨 잡도 빼놓습니다. 광주 목장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설성 목장 여기 앞에 계시네요. 네. 작년에 구제역 터지기 직전에 그것도 그냥 아슬아슬하게 설성 목장의 날을 했어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으시고 저희 회사는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설성 목장의 경우만 이렇게 봤더니 800원 정도만 원값을 줘도 그냥 목장은 할만하더라고요. 사실 지금 800원 정도 유대를 1,100원에서 800원 주면은 3분의 2 정도는 목장권을 받아야 됩니다. 실제로. 근데 그렇게 돼야 원칙이에요. 이게 안 돼도 빨리 받아야지. 근데 거기다가 이제 콘돔값도 오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비싸 결정하는데 힘들어요. 사실은 목장에서 지금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1,100원인데도 꽤 있어요. 입만 잠깐 늘어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 쿼터 해가지고 그걸 반값 이하로 주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쿼터 안 오고 800원이나 900원 주는 게 잘하고 있는 목장의 이익이에요.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이거를. 얘기를 하면은 되는 거거든요. 뭐 쿼터가 지금 공정하지도 않은데 그걸 그냥 기준으로 해서 똑같은 지금의 그 제도대로 가면 목장하지 말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손을 분량을 계속 늘려야 목장을 계속 할 수 있지. 이게 무슨 쿼터 이상한 거 늘리지 못하면은 규모도 안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뭐 500마리씩 한 것도 아니고 200마리씩 한 것도 아니고 100마리는 해야 앞으로 옛날같이 이렇게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 근데 그걸 늘리지 못하고 계속 그냥 쿼터 하나 사라 그러고 기껏 보고 쿼터 좀 사고 나면 없어요. 너무 비싸면 사고 못 가서. 이게 뭐 55만 원이면 말도 안 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 자리가 안 잡히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계십니다. 어쨌거나 설성 목장의 날을 하면서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한 번씩 그렇게 그런 기회를 제가 제공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는 차에 구지역 때문에 꼼짝 못하고 있어요. 지금 자랑하고 싶은 목장들이 많이 있는데. 예, 그 다음에 대형 목장. 대형 목장은 지금 어디? 거기 있구나. 예. 아무래도 제가 못 드렸는데 승현 목장. 예. 작년에 로봇차기기를 놨어요. 이제 단지 우리가 시도해보고 노력해야 될 것들 중이죠. 그래서 고생을 지금 하시고 계신데 워낙 꼼꼼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잘 지금 점검을 하시고 계세요. 아마 참고가 많이 됩니다. 저희 RMH 대학교를 제일 먼저 사오신 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도움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화 목장. 예. 목장이 잘 가보지 못하는데 사실 용화 목장은 이 수평계약기를 아주 잘 쓰시고 있는 그런 목장이에요. 큰 문제도 없이. 예,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더나피디에서 김민지 목장. 예. 그 세부나 이런 것 때문에 참고로 예림사업소에가 이제 더나피디를 바뀌고 또 이 세무쟁이는 못 들어갈 걱정밖에 안 해요. 그 문제가 돼서
나는 비드라 그래가지고 안성 시장을 2개로, 안성에서는 참고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주 사업소장님 어디 계시죠? 사업소. 예, 예. 김지덕 사장님. 요 앞에 계신데도 제가 늦게 소개시켜드렸는데, 녹uma 목장 사장님,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녹uma 목장 사장님. 최근에 저희한테 너무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예, 그 다음에 이철주 목장. 아, 예, 예. 잘 아시죠? 지금 무척 많은 도움을 저희가 받고 있고, 이천에서는 아주 성공 사례로, 그래서 저희가 또 자랑하고 싶은 목장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이철주 목장 같이 적극적으로 주주총회 오시고, 저희 행사 오시고, 뭐 이렇게 하면은 목장 좋아져요. 실제로. 그래서 열심히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원영 목장, 예, 작은 사장. 그 다음에 지수 목장. 지수 목장은 대학교 놓고 카우 매니저까지 지금 설치를 해서 아주 저한테 많은 정보를 주세요. 그러니까 놀 때마다 이 카우 매니저 놀 때도 이게 통신이 안 돼가지고 멀리 떨어져가지고 좀 고민거리가 좀 있었고, 대학이 이렇게 놓고 나서 세팅했는데 또 공부거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직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안정적으로 이렇게 잘 하고 계시고, 사실 뵐 때마다 이스라엘도 지금 열심히 다녀오셨고, 행사를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아주 가족이 참여하시는 목장입니다. 그 다음에 온천 목장. 멀리 떨어져 있는데요. 거기가 구역과 저기 고령 멀어요. 저기 이제 또 저희 기장을 넘겨주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강화에서 오신 덕산 목장. 예. 정말 목장이 열심히 하세요. 제가 이제 초창기 강화 이렇게 다닐 때 운영이 됐었는데, 이 목장 하면은 어디가 많이 망가집니까? 허리 망가지고 다리 망가지고. 그래서 이 집에 와서 줬을 때 좀 돈을 더 쓰셔야 되는데 괜히 다리 때문에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장흥 목장. 제 집이 강화한 건 아시죠? 강화 이제 공부해야 되는데 정말 목장들을 잘 하시는 계세요. 여기 유창균 이사도 왔네. 안녕하세요. 자, 이대 목장 오셨나요? 이대 목장? 아, 예. 예. 잠깐만요. 이게 제가 빠뜨린 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디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빠뜨렸나요? 아니, 안 빠뜨렸어요. 요가 목장 안 빠뜨리게. 다른 회사 주총 가보면은 그냥 의장이라고 하나 앉아서 방망해가지고 뭐 이동 한번 이제 해가 땅땅 치고 이렇게 넘어가 너무 형식적이고요. 이제 가족적인 분위기라 지금 전체적으로 따로 인사드릴 건 없는데 어쨌거나 굉장히 어려운 시기면 틀림없어요. 저희가 2002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중간에 구지역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고생을 중간에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아직까지 왔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목장 수가 13,000집에서 5,680집인가로 작년에 줄었다는 게 이제 눈에 보이는 현상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소득이 좋아져서
지금 뭐 웬만한 목장 그러면 잘한다. 35kg 정도는 젖을 짜도 원심 없이 이게 40kg씩 평균 다 짤 수 있어요, 목장이. 근데 그 능력이 떨어지거나 이 영양 수준을 못 맞춰주거나 시설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집은 그냥 또 다 나가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그걸 잘 맞추는 게 기술인데 저희 목장 중에는 지금 가끔 40kg 이상씩 월별로 뽑는 목장도 있을 정도로 뭐 기술이나 이런 시스템은 거의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간 목장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뭐 저희 사료를 거래하면서도 지금 뭐 30kg도 계속 못 자는 목장이 있어요. 저는 그걸 이제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뭐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괜찮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 문제는 한 가지 방법 가지고 모든 걸 맞출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엉터리예요. 그런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아마 그게 제가 50년 동안 이렇게 한 일이었고 찾아낸 노하우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직원들이 부족하긴 하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지금 같이 협력해서 정보를 공유하면 좋은, 뭐 지금 모를 건 거의 없어요. 이제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또 대량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영양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또 시설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게 방향은 다 잡혔는데 이게 이제 돈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자기 이제 목장에 맞게 순서대로 이제 가면 됩니다. 그러던 차에 작년에 이제 우연히 이 정보는 경쟁사에서 받았어요. 재작년에 그 RMH에서 증권 주주총회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좀 열심히 해주는 것 같이 보였는지 거기 우리가 정보를 줬어요. SCR은 이스라엘 거거든요. 거길 갔더니 걔네들이 진짜 경쟁회사가 하나 나타났거든요. 이게 네덜란드에 있다. 그 얘기만 딱 듣고 제가 바로 이상훈 정부를 네덜란드에 파견을 한 거예요. 그놈들이 진짜 모르는 분들이 가봐라. 그래가지고 카운 매니저가 이제 저희가 이제 보게 되는데, 그동안 제가 어떻게 일했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입시 목장하고 달동 목장, 저도 이제 그런가 봐요. 달동 목장하고 두 군데 50개씩 수입해가지고 한 몇 달 봤더니 정말 좋아요. 뭐 입시 목장 같은 데는 소 뽑는 것 중에 뭐 바로 한 3일 전에 이렇게 신호가 와가지고 수의사를 들었더니 나갈 수가 안 나왔다. 이거는 뭐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다른 거 가지고도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목장에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가 이제 결정을 했고, 그래가지고 직원들한테 팔라고 했더니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일단 보호해가지고 알리는 중이라고 해가지고 임대원 방식을 제가 이제 생각해내가지고, 저희 회사가 또 잘 여기 그대로 큰 돈을 가지고 있진 않은데 빚은 없어요. 저희가 빚이 하나도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저희가 사다가 임대를 주어서 요번에 설치된 것까지 하면 이 상품 이거 몇 개 목장인지 34개 목장이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선사 선생님 계시지만 괜찮던지 요새 설치했는데 어떠세요? 성공입니다. 너무 많이 뛰는데 다 지금 의심 돌아오니 다시 걱정되긴 해. 너무 많이 뛰니까 자리가 뭔가 보면은 금방 잘 접근합니다. 뭐 보면은 어디 설치하면은 그냥 며칠 동안에 깔라고 해가지고 시끄러워 죽겠다 정도로 우리가 좀 균형이 안 맞는 목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가 잡히면 뭘 알 수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뭐 잘못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목장 사장한테 알려드리려고 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사장님이 뭔가 좀 잘못해요. 그래서 좀 불편해요. 이런 사인은 지금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이제 보복이 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단법인이 한 축에서 확산되면서 좋은 방향으로 가고, 또 하나는 이제 배합사료는 거래 못하는 이유가 한 100가지 좀 있는 것 같아요. 배합사료는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번에 또 이상하게 뭐 제1야당이 뭐 거기 무슨 단체인지 모르겠는데 몬스타인 뭐 공정목에 뭐 이렇게 하는 데서 계약을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요번에 편지에 쓰려고 좀 참았어요. 또 요걸 같은 걸 참았는데 말이 안 돼요. 그렇게 싸게 팔 수 있을 정도면 그동안 어마어마한 폭리를 주겠다는 거고, 자기네가 왜 갑자기 느닷없이 그냥 그렇게 싸게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이렇게 하냐고요. 여기 할 수 있으면 다 하든지. 이것도 해필 홀스타인 공정에만 특별 대우를 해야 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짓이에요. 오죽 제1야당이 사료를 못 팔면 그런 짓을 할까, 이런 걱정은 됩니다만은 사료 공장에서 방동사료 못 팔아요. 팔아도 남지도 않아요. 제가 선진에 있었는데 그 당시 말에 도 목장에서 거래하면 2천만 원, 3천만 원 거래하는 목장이 있었어요. 한 집에. 지금 뭐 많이 거래해봐야 1,000만 원 어디 쓰니까 바빠요. 별 매출이 얼마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다 TMR을 했기 때문에 지금 배합사료를 가지고 넘을 때는 이미 지났고, 전체적으로 영양 수준을 평가하려면 TMR하고 어떻게 이거를 또 잘 조절해서 할 거냐. 그 2단계까지 갔는데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서 제가 또 열받았어요. 굉장히 그 연락이 하는 일들이. 그런 것들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설성 국가사장님 농일보 갔다 와가지고 열받으셨는데, 당사들이 몰라요. 이게 무슨 쿼터가 진짜 필요한 건지, 또 조사력 쿼터가 도움을 주는 건지. 조사력 쿼터도 말도 안 되는 짓거리예요. 제가 보기에. 옛날에 관세 왕창 있을 때 이 복지장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일정 양만큼만 이렇게 관세를 좀 싸게 이렇게 수입해 주겠다라는 특혜였어, 특혜. 근데 지금 무슨 특혜예요? 다 풀렸는데 그냥 사오면 놔둬야지. 근데 그게 지금 해가지고 뭐 어떤 놈은 20원씩 붙여서 받는다고 그러고, 뭐 분장사들도 노력도 안 해. 코타 어디서 뭐 녹여 풀고 이렇게 짜오해가지고 푸거터만 따면 어디서 그냥 사다가 이게 경쟁력이 있는 풀인지 영양가가 있는 풀인지도 모르는 거 갖다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 알고 있어요. 이게 나 지금 사장님이 하신 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한 말 해도 너 정말 장사하려고 하지 않냐 이런 얘기고, 사실은 그동안 이거 세게 얘기 못했던 게, 조사료가 그렇게 갖다 놓으면 농사료 팔아먹긴 좋아요. 차라리 사용하면은. 소가 문제가 많이 되면 배합사료가 헐린 역할이 많죠. 근데 원래는 좋은 풀, 경쟁력 있는 풀 사다 놓으면 배합사료 역할이 굉장히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상한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얘기 좀 듣고 흥분거렸는데, 이제는 안 돼요. 왜? 어제 편지 쓰다 보니까 작년도에 수입, 그 분유로 사온 거를 우리나라에서 전자따라고 가정했을 때 얼마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42%가 수입 물량이에요. 42%. 여러분들이 생산하는 국내 생산분은 그러니까 4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58%. 근데 2015년도엔 이게 어떻게 바뀌냐? 51%만 우리나라에 생산하고 49%를 사온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이에요. 그러면 5년 뒤에 어떻게 될 거냐? 우리나라에서 40%쯤 생산하고 60%는 수입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놈의 쿼터가 있는가 있다고 그렇게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잘하는 목장만 하고 그런 쿼터는 또 우아지게 비싼 가격으로 사라고 지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간주는 사람이 어떻게 프리미엄을 받고 나와 권리금을.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세상에나 처음 봤어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간두는 사람들이 오늘 받고 나가냐고. 그냥 간두면 쫓겨나가는 거지. 나는 지금도 안 간두고 버티는 사람들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게 더 오를 걸로 예상하는 건지. 만약 55만 원 같은 버다가 10만 원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엄청 손해본 거 같아. 배가 아파가지고 아마 살기가 싫대. 그런 거예요, 버터 제도라는 게. 지금. 근데 제가 이제 전번에도 설사 목장에 날리겠나? 실제로 이게 3개월 동안 버터 사지 말자라고 ICT 거기 사단법인에서 결의를 했다고 치면 버터 값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목장이 사니까 올라가는 거죠. 심리적이거든. 이거 심리게임이야. 무슨 경제 논리도 아니고, 완전히 무슨 그 사기꾼들 사기치는 그런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어서, 그 목장들이 기껏 몇 년 동안 돈 먹어가지고 포털에다가 다 밀어놓으면, 돈이 벌린 겁니까? 벌린 거고, 목장 사장님. 한 푼도 안 먹은 거야. 포터가 재산으로 보존이 안 되거든. 하다못해 시설물 같은 거 있으니까 돈이 남지. 이 포탄은 그냥 무용이야, 무용. 그게 그냥 휴직이 될 수가 있대, 휴직. 주식도 샀다가 주식 갖고 회사가 망해서 종이 조각이 그냥 되면 뱉기 되듯이 포탄은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거래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답답하게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 지금 집중해 한다고 어려운 거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제가 20년 동안 본 거는 여기 계신 목장 사장님들 다 성공하고 제대로 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낙농은 장기적으로는 희망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사실 40% 정도 낙농 우유를 작업하겠다라는 계획이 세우면 안 돼. 그냥 한꺼번에 100% 작업하다가 한꺼번에 그냥 50% 그냥 밀리니까 이제 그냥 그나마 어떻게 해? 되겠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이고, 지금부터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캠페인을 뭡니까? 한 번에, 그거 한 1억 얻는 거예요, 여행비만. 미쳤다고. 아마 주주분들이 저 욕할 수도 있어요. 무슨 사냥을 그따위 오냐고. 근데 그렇게라도 해서 붙잡고 싶은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거라. 빨리 우리가 생산비를 낮춰서 지금 2배 정도 비싸게 우유를 사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는 어떻게 수입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냐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목장 사장들이 못가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30% 정도 그걸 줄일 테니 정부에서도 자금률을 60%를 유지해라. 이렇게 지금 협상을 해야 될 판이라니까. 유가원 협회장 만나니까 그런 얘기가 하면 충분히 받아들일 거라고 얘기하더라고.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제가 만약 공직선상에서 우리 주주분들이 이거 괜찮지 이렇게 얘기하면 죽일놈이라고 해. 여러분은 다 이해해 주시잖아요. 내가 이때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그래서 틀린들이 상당히 많다. 이런 말씀을 인사말에 대해서 드리고요. 음식다 씹으니까 간략하게 작년도 실적 보고 금년도 계획을 말씀드리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유입을 보시면은 결과적으로는 좋아졌죠. 그러니까 자산 통계 보시면은 재작년에 2013년도에 38억 4,300인기 43억 6천으로 5억 1,700만 원이 증가됐다. 그 회사가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만. 그 중에 이제 더 보실 게 자본금이에요, 자본금. 자본금에는 여러분들이 출자한 금액에다가 매년 이익 남은 거 6억까지 포함한 돈입니다. 이게 26억 4,600에서 33억 4,300으로 6억 9,7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여기에는 양해받을 게 좀 있어요. 이 숫자 중에 지금 그 이익국 중에는 이익이 이제 경상이익이 많이 난 걸로 돼서 있게 되는데 3억이 이 배합기 팔면서 우리 경리 여직원이 불합시켜가지고 작년에
잡혀야 될 게, 재작년에 잡혀야 될 게 작년에 잡혀서 3억이 생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풍리를 피했다고 보시지 마시고 장부상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보시는데 결과적으로 회사의 돈이 자본금이 33억 있는 거 맞습니다. 이제 두 파트가 있어요. 주주분들은 이익을 좀 많이 내서 이 자산 가치를 높여달라고 주장을 하시고, 주주가 아니면서 거래하시는 분들은 너무 주주만 들지 말고 그걸 좀 거래하는 가운데 혜택을 주라. 이렇게 두 가지 요구가 있어서 제가 균형 맞추기가 좀 힘든데, 그래도 투자했으면 이제 10년 이상 투자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이냐 그러면 지금 25,000원 짜리, 5,000원짜리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식이 25,000원짜리 5배수로 지금 늘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거래하면은 지금 가격에서 2.5배를 그러니까 2.5배에 100만 원이면 250만 원에 거래가 돼야 정상적인 주식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주식 하시지 마세요. 이게 그냥 정상적으로 저희 여기 보시면은 저 공자산이 15억 있어요. 통장에 외상 매출금 깔린 것이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냥 15억만 가지고 우리 나눠 가져도 지금 투자하신 거는 다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지금 상황이 회사 상황이니까 이걸 뭐 그냥 빨리 빼거나 이러실 필요는 당분간 없다. 잘 보시고 제가 이 건강 상태가 나빠지거나 정신이 오락가락하면 그때 주식 그냥 빼달라고 그러세요. 근데 제가 멀쩡하면 잘 돌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 보시고 계셔도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손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 8억 5,200 나온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사실은 거래하시는 주주가 아니면서 거래하시는 분은 정확히 프레임 대결 만한 숫자예요, 숫자로. 근데 이 중에 3억은 이렇게 감춰져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고요. 조금 이 실제 허고 작곡은 조금씩 틀려요. 저희가 카우 매니저 사온 것도 좀 이렇게 걸려있고 해서 실제로 이렇게 남지는 않았습니다. 또 대학님도 또 한꺼번에 다 이게 잡혀서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고, 조금 많이 났어요. 그래서 8억 5,200이 이익이 났다. 밖에 나가서 거래 안 하시는 자들이 주저 아니신 분들한테 말씀하시지 마세요. 괜히 이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어쨌거나 회사는 그동안 여러분들, 주주분들이 불만 가지고 있던 부분 중에 자연스럽게 일부는 해결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는 작년 11월 14일 날 운동 목장의 날 마지막으로 이제 행사를 했고요. 원래 그 행사는 사단법인 출범식하고 같이 올라가셨는데 이게 좀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일단 마무리를 쳤습니다. 그 금년도는 이제 제가 고민하는데 그 캠페인 결산 대회를 운동복장 후보 이렇게 경상해서 11월 중에 또 실시하면서 분위기를 이어갈까 이러고 있습니다. 무려 20개 목장을 대부분이 여기 계신 분들이 탈 거예요. 지금 보면. 그래서 잘 오시니까 20개 목장에 500만 원짜리 유럽 연수권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작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1억, 상금만 1억이 걸려있는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좀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스라엘 수의사, 실제적인 수의사, 그러니까 하트라이트에서 유일하게 학비를 내가지고 박사를 받은 사람이 와가지고 세미나를 했었어요. 여러분도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자세한 디테일한 내용을 저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보고요. 주식 배당을 처음으로 액면가의 10%를 작년에 했고, 여러분들 박수 쳐주시면 금년도도 역시 10%를 배당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그냥 추인해 주실 거예요. 얼마 안 되더라도 주식수가 있으니까 10%씩을 배당을 했고 계속 이어져 나갈 생각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제일 큰 거는, 양동 돌파 이제 캠페인인데, 이게 뭐 시작 하는 마다 구지역에 걸려가지고 꼼짝을 못해서 벌써 시행령 부장회의를 통해서 한 달 연기했어요. 그러니까 3월달 검정 성적 대비해서 10월달 성적을 평가한 걸로 바꿨습니다. 검정을 뭐 하나도 안 했으니까 이게 뭐 캠페인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월 중에는 검정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검정하셔가지고 캠페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11월 달에 캠페인 평가대회를 11월 20일 정도에 지금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목표는 카우 매니저인데 지금 34개 목장에 2,500개 정도가 지금 걸려있어요. 2,500마리 정도가. 그래서 이게 10,000마리 정도 달는 목표로 하는데 일단 다음 분기 그러니까 6월 달까지 2,000개 정도를 추가로 수입해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 말씀 들으시고 돌아가셔서 빨리 할수록 좋아요. 작년에는 저희가 이 보급보고 시험하는 차원에서 연구개발비 차원에서 5,000원씩밖에 임대료를 안 받았는데 금년도는 지금 7,000원씩 받는 거고요. 정상적인 가격으로는 10,000원을 받아야 제 계산으로는 이게 돼요. 10,000원. 그러니까 한 마리당 한 달에 10,000원씩 내시면은 3년 되면은 36만 원이잖아요. 36만 30만 원짜리 무이자 계산 안 하고 관리비 하더라도 본전이에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10,000원씩 받을 예정입니다. 주주들 이렇게 해서 재산이 많이 나겠죠. 다시 금년까지는 투자예요. 투자하고 한 10,000개쯤 깔리고 장차 이게 빠른 시간 내에 한 6만 개쯤 보급이 되면 우리 덕후에서도 관심이 많고 다들 지금 이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이게 20만 개가 다 깔렸다. 그럼 목장에서는 이스라엘 단계를 한꺼번에 뛰어넘을 수 있는 이스라엘은 거기까지 가는데 무지하게 고생했거든요. 근데 카우 매니저가 걸면 목장에서는 진짜 일상관리 사려주고 차도만 하면 거의 뭐 할 일이 없는 정도 상황까지 한꺼번에 갈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TMR 원료를 다 공급해서 자가배합 해가지고 저수한테 좀 아까도 이제 소송부자 사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번식도움이나 불사 이런 거 기능성 사려주는데 장기적으로는 TMR 자체를 매일매일 상태를 봐가지고 배합비를 작성하는 그리고 거기 필요한 원료를 공급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경쟁력이 없다라고 얘기하기가 제가 보기에는 힘듭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왜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오일을 비싸게 생산해야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노력을 안 했기 때문이고 그동안의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저희가 카우 매니저 걸고 자가 배합으로 해서 저수원 때 만든 TMR을 먹이면서 지금 우리나라만이 하고 있는 이 대체 관리를 한다면 대체 관리하는 나라가 없어요. 미국도 안 해. 이스라엘도 안 해. 근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런 자동 구매기를 네덜란드에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같이 잘 쓰는 나라가 없어. 그러니까 그건 우리 특기거든. 그래서 TMR을 주고 하면서 대체 관리를 하는데 그 원료를 자연스럽게 경쟁력 있는 원료를 공급받는다면 문제가 해결돼요. 이게 사실은 속성목장의 날을 준비하면서 제가 받은 아이디어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기뻤었는데 그 생각을 해내고 이렇게 하면 거의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겠다라고 결론을 냈어요. 시간이 문제예요, 시간이. 그래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해서 여덟 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있는 마지막 얘기는 그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작년 실적 보고 금년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궁금한 사항이나, 친구가 몇 명 안 모였으니까 오히려 얘기하기는 좋은 얘기네요.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제가 작년 한 일 중에 또 이제 집 열심히 한 거는 책을 또 한 번 썼습니다. 이게 무슨 책이냐 그러면 아마 성모목자 사장님도 그 딸님들한테 뭐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잖아요. 저도 우리 애들한테 이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걸 그냥 얘기하면 맨날 잔소리를 들어서 책 한 권으로 왜 이런 얘기를 내가 해야 되는지 우리 상황이 지금 어때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이런 거를 좀 정리해서 결론만 여기서 말씀드리면 더불어 살자야 되죠. 혼자 그렇게 분장을 살아가지고는 안 되고 지금 현재 그렇게 애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이 잘못 교육시켜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불어 살기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낸 책을 432페이지짜리 책을 6월달부터 써서 어저께 인쇄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복권하는 분들 다 주소 있는 분들은 4월 1일날 추진 나갈 때 책 한 권씩을 다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페이지 수가 두고 지루하실 거고 자제분들 드리세요. 자제분들 공부가 많아요. 이 공부가 저한테 보내시면은 제가 고생한 거에 대한 그 눈이 긴 적이더라고요. 이제는 늙어서 책 쓰는 것도 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 주시면은 그동안 노력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책도 잘 썼다고 박수하는 그 질문이나 건이나 있으시면 한번 선생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다른 말씀 없으실까요? 감사합니다. 자, 우선 밥 먹을 시간이니까 식사하시면서 궁금한 거 이렇게 여쭤보시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대표이사님께 다시 한번 처음으로 2015년 주식회사 현안정기 주주총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